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도시의 확장과 개발 속에 지난 30년 사이 광주에서는 도시 습지인 저수지 30곳가량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로 습지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광주 산정지구에 자리한 저수지 가야제입니다. 희귀 식충식물 통발을 찾아볼 수 있고 특히 멸종위기 2급인 가시연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시연은 생물 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깃대종 식물입니다. 가야제는 2017년 환경부 사업으로 가시연 서식처 복원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택지 개발 계획에 따라 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바뀌면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인근 저수지 산정제에도 가시연이 서식했지만 인근 지역 택지 개발 등으로 최근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시 안에 습지라는 공간은 그 도시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자연적인 부분들, 생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 환경단체들은 가야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지만 광주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시적인 자연 상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소유자 재산권 문제라든지 지정 소유 기간 등 지정에 이제 어려움은 사실 예상이 됩니다. 한편 광주시 습지보전조례가 지난해 제정돼 습지 실태조사와 보전지역 지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현대산업개발의 운명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 주.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현대산업개발 등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의 행정 처분 내용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분 요청을 처분권자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분권자는 서울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대 처분은 건설업 등록 말소입니다. 무려 16개 층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등록 말소와 최소 영업정지 1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말소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은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실적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업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광주 동구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황. 현산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한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지대 철거 현사에서 지시했어요? 경찰은 이들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8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2만 7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였던 일주일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12,100여 명이 확진돼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3,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제 15,400여 명이 확진돼 일주일 전인 15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배정된 코로나19 4차 백신이 상당수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4차 접종용 화이자 백신 15,000여 명분 가운데 9,500명 분량이 남았고 사용 기한이 모레까지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폐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요양병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 종사자들이 집단 감염되거나 격리되면서 4차 접종의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속에 숲속을 거닐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완도에서는 이런 숲의 치유 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해양 치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완도군 약산도 공고지산 아래로 해안 산책로가 들어섰습니다. 바다를 조망하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주민들은 휴식을 취합니다. 산책로 주변으로는 동백나무 등 난데림 수목이 가득해 숲에서 생성된 피톤치드 같은 몸에 이로운 화학물질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타고난 동백나무가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접목해서 앞으로 해양 치유 산업과 함께 치유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이 같은 산림 치유와 해양 치유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해안 치유 숲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km의 산책로 주변으로는 숲향기를 이용한 치유실 등이 들어섰고 바닷물에 몸을 담궈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경관이나 족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숲에서 인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감소하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학술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해양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부터 1km 범위 내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다와 연접된 그러면서 난제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이곳을 해안 치유숲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은 또한 건강에 좋은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는 치유호흡법과 모래와 해수를 활용한 순환운동요법, 여기에 파도소리 등을 활용한 치유요법 등을 개발하고 해양 치유에도 본격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봄 기운으로 물들고 있는 요즘이지만 오늘은 흐린 하늘과 함께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4.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밑돌겠고요.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서쪽 지역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광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전남은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한데요. 현재 장성과 담양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12도, 고흥 1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0도, 영암 11도, 강진과 장흥 1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남 루이자 씨의 손녀인 10살 남 아니따 양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란길에 오른 남 아니따 양은 가족과 함께 루마니아와 헝가리 국경을 넘었고
광주 고려인 마을의 경비 지원을 받아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입국은 지난 12일 13살 최마르크 군우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가족이 전쟁을 피해 광주로 온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빚그린 국가산단의 청정대기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광주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공사비로 142억 원이 환경부 본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실시 설계를 마치면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모으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빚그린 산단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2층에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교육 공간인 어린이 아틀리에를 조성해서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립미술관은 근현대부터 현재까지 미술사를 아우르는 태양에서 떠나올 때 전과 리움 미술관 재개관 기획 전시를 순회전 형식으로 선보이는 인간 7개의 질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환경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종합만족도 89점으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1위에 올랐고 광주환경공단도 79점을 얻어 광역환경공단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370여 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 지역의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광주은행은 오는 5월부터 지역 상품권 앱을 통해 전남 지역 각 지자체가 출시하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발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